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유일하게 가장 강한 시장이죠. 지금 실적 시즌 진행 중인데 큰 기업들은 거의 다 나가고 작은 기업들이 좀 남아있다고 하죠. S&P 기업 중에 80%가 실적이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 인플레이션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통 한 두 번, 2분기 정도 되면 그때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원자재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그 실적 시즌을 지금 미국 시장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FOMC 회의예요. 이 FOMC 회의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FOMC 회의가 2일하고 3일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시장은 테이퍼링을 아마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진행할 거다, 시작을 발표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시장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왜 안 흔들릴까? 참 신기하죠, 그렇죠? 연준이 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할 듯 말 듯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시장이 그것을 당연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있는데 테이퍼링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왜냐? 시장에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올라왔잖아요.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까지 나왔고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해 나가면 결국 시장에 충격을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완충력하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밤에 FOMC에 의해서 테이퍼링 안 한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테이퍼링 안 하고 못 빼길 거다. 왜냐?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GDP마저도 저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보는 바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에 의해서는 테이퍼링을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난번 제롬 파월이 내년도까지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지속되면 우리는 도구를 사용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이 아주 중요하죠. 자기들이 결국은 이 입장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으니까요. 금리 인상을 내년도에 2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거는 정말 놀랄 노짜죠. 왜냐하면 2023년도에 안 한다고 했죠. 처음에 2023년까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싹 분위기 좋게 해서 주가 끌어올렸죠. 그런데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많이는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 했고, 2023년도에 다시 금리 인상 2번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제임스 블라드가 금리 인상 내년도 해야 돼 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더니 2021년도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년도 2번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은 금리 인상으로 방향성을 가져갈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 조절이 될 거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그 모습이 시장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어저께 약 1조 7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그렇죠? 요게 시장의 호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많이 들고요. 거기에 실적이 함께 움직였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모습에 재정정책으로 유동성을 다시 공급하겠다, 이 부분이 지금 FOMC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장을 견뎌내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뭐 견뎌내기 뿐만 아니라 상승도 이끄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5월에 미 노동부 고용지표 발표가 있어요. 예상치는 45만 명 정도로 확대된 걸로 예상입니다. 그 전에 19만 명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일단 고용도 좋아지고 있다. 고용이 증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금리 인상해야 되죠. 그렇죠? 테이퍼링 빨라져야 되는 거 맞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올랐을 때 미국에서는 이 고용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고용이 최대의 고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리 인상을
빨리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늦출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마저 늘어난다? 결국은 연준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시장에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한 것만큼은 인정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3천장을 넘어서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 0.26%, 2만, 그 다음에 나스닥 0.63% 상승했죠. 자, 기술적으로 다우를 한번 볼게요. 다우 역시 1, 2, 3, 3천장 안에 갇혀있죠. 갇혀있습니다. 자, 나스닥은 어떨까요? 나스닥은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리면서 약간의 공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랬죠. 1, 2, 3, 그렇죠? 예, 공간이 좀 아직도 조금 남았네요. 아직도 뭐 한 10,760 정도 나오네요.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걸 다 메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그것이 오늘 밤부터 진행이 되는 FOMC 회의, 그렇죠? 이 회의에서 어떤 뷰가 나오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10월에 삼성전자를 3조 매도를 했어요. 10월에만. 우리 11월이니까 지난달 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9월에는 1조 정도 사서 사실은 외국인들이 기환이 되느냐라고 봤었는데 결국은 추가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밀었죠. 외국인들이 매도하게 10월달 매도의 가장 중심은 번스타인의 어떤 다운사이클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다운사이클이 뉴스가 늦게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인지를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어저께 그런지 삼성전자가 7만원을 또 깼어요. 7만원 살짝 깨고 끝났거든요. 장 초반에는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가 꼭 막판에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상태를 보시면 60주선을 이렇게 횡보하면서 눌렀잖아요. 근데 지금 뭐 허공 자리에 떠 있어요. 허공 자리에 떠 있는데 5주선 맞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모습을 보면은 일단 여기 보시면 120주선이 있거든요. 64,000원. 이게 120주선을까지 조우가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되는데요. 외국인들은 뭐 연일 팔고 있고요. 요 근래 기관들이 사고 있어요. 기관들이 장 초반에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뭐 수급적으로도 기관들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죠.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다 어저께 매수를 했고 그전에도 매수를 했어요. 그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삼성전자 흐름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쪽이 아니고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25일선과 조우를 했죠. 이제 여기서 지지력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25일선 살짝 터치하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제 25일선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주봉상으로 보면은 그 자리가 쉽지가 않은 구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 또 대환경으로 메모리 반도체 대환경으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면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코스피가 4거래만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 전환 아니야. 특히 미국마저도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반전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은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 인상을 했고요. 이달에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테이퍼링 해도 안 해도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할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지만 고승범 그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이번에 금융수장으로 가면서 그 대출을 조이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너무 차이점이 많아요. 너무나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이건 뭐 미국 시장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 생각하는 건 진짜 오판이다. 정말 호재가 터지지 않는 한은 갈 수가 없다. 미국은요. 미국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실적 시즌 예상을 좀 지나가게 되면 시장 유동성 축소에 방점을 찍힐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마 생각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상승이 아시아 시장의 하락을 더디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시아 시장이나 국내 시장을 반전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적 많아요. 미국은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는 내려오고 우리나라 상승하는데 미국은 횡보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이 완전히 딱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닐까. 특히 우리나라 원달러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잠깐 먼저 보면 코스피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뭐 월봉상으로는 지지력이 없잖아요. 최소 월봉으로 아까 삼성전자처럼 뭐 25선까지 한다 2740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지지력이 없는 뭐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도 역시 지금 60주선 마지막 싸움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원달러가 또 추세를 돌렸어요. 여기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1180원 근처까지 가다가 말았는데 오늘 1176원 50전에 어저께 끝났어요. 근데 역유한율 또 올랐어요. 역유한율은 얼마였냐면요, 1177원대에 오르는 걸로 봤거든요. 1178원 70전, 1178원 70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중한테 1179원까지 왔었고, 지금 역유한율은 또 한 2원 40원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상황으로 보면은 국내장과 미국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벌써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